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황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최근에 방송이 좀 많진 않았죠. 사실 내용이 뭐 시황이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황관이 뭐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서 방송을 좀 안 하긴 했는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코스피도 계속 이제 약간 낮아지는, 이 전고점들과 전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좀 기분 나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하죠.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하락을 멈추나라는 어떤 좀 분위기는 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있었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저희가 보면 카페에 그 수출 데이터들을 좀 자주 올려드리죠. 오늘도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요. 11년 만에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20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고, 2분기도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해당하는 업종이 뭐 플라스틱, 뭐 석유, 반도체, 선박, 얘네들도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것들은 뭐 가전,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뭐 의료 정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아질 애들인데요. 이것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수출 관련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코스피 실적을 알고 싶어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 실적과 수출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는 매일 보거나 뭐 이런 막 매일매일 흔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코스피는 매일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심을 잡기 위해서 수출 데이터들을 꾸준히 보는 겁니다, 최근에. 근데 수출 데이터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여지까지 나왔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60.80이었나 뭐 그렇게 나왔죠. 가장 최근에 거 3월 초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다만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어떤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보면, 일단 중요한 거는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되는 이런 심리는 아직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다만 어떤 섹터 로테이션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글로벌 섹터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주 비중이 높은 국내 주식 시장이 좀 불리할 수는 있다, 이런 어떤 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의견들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진짜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가 상승하려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돼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코스피가 올해 한 130조 원 정도 실적을 낼 것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연초에 한 130조 정도, 131조 뭐 이렇게 왔다가 최근에 그래도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135조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요. 왜냐면 보통 그 과거 한 2009년 그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면 연도별 순위 컨센서스를 연말값과 연초값을 좀 비교해 보면 12번 중에서 한 8번 정도가 하향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꽤 많은 비중으로 하향됐고, 근데 이제 그 하향 조정이 가장 가팔랐던 기간이 보통 그
그 1월과 2월이었거든요. 1월과 2월에 하향되는 폭이 이제 가장 많았는데 가팔랐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컨센서스가 소폭 상향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이거는 이제 카페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올해 그러니까 지금 135조 원 정도로 올해 어떤 실적에 그러니까 순이익 컨센서스가 하향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은 PER이 현재 지금 한국의 PER은 한 13배 정도가 넘었고 버핏 지수로 보면은 한 129.8 그러니까 약 한 130 정도 수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계속 치고 올라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무튼 좀 비싸다. 밸류가 비싸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올해 시장을 이제 전망할 때 사람들은 보통 지금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냐 생각을 하는 시장의 생각은 어떠냐면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실적 장세로 전환될 때는 과거의 어떤 전고점, 전 실적들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보면 이때 그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났고 2010년도에 강하게 실적 장세로서 지수가 확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유동성 장세였고 이때는 실적 장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2007년도에 62조의 실적을 91조로서 넘어갔습니다. 62조가 91조로서 돌파해 버렸거든요. 실적으로. 그러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났을 때 약간의 한 몇 달 정도 한 반년 정도 행보를 했지만 실적 장세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PER이 9.1배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멀티플의 확장이 없이 실적으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최근에 실적 장세는 언제였냐면 2017년도였어요. 요때가 실적이 142조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91조의 숫자를 넘어서는 이런 숫자들이 나왔고 멀티플의 확장 없이 이때가 9.4였으니까요. 확장 없이 지수를 땡기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지수는 주가는 올라왔는데 지금 142조, 그러니까 2017년도의 실적을 못 넘기고 있어요. 현재 135조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앞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PE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13배 정도로 PER이. 이때가 한 9점 몇, 이때도 9점 몇이니까 10 아래인데, 만약에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과거처럼 약간의 어떤 횡보 기간, 유동성 장세 이후에 횡보 기간 이후의 실적 장세로서 좀 이어지려면 실적이 강하게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에 142조를 넘어설까? 이거는 조금 의문시 되긴 하는데 다만 근접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수출을 보면 수출 데이터를 좀 보면 3월에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에 카페에 제가 글 올려놓은 거를 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수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보면은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제가 이걸 그냥 글로 써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면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한 338억 달러 정도를 했는데 이게 뭐 일평균 고려하면 21.9억 달러이긴 한데요. 일단 요 수치가 상당히 강한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월간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고 수출 금액이 2017년 9월 달에 551억 달러였는데 그때 그 9월 달에 1월부터 20일까지 했을 때 그때가 300억 달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338억 달러인 거예요. 훨씬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남은 조업일수로 보면 한 8.5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남은 일수만큼 수출이 괜찮다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에 수출 데이터들을 계속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3월에 최고의 어떤 수출 금액, 역대 최고 수출 금액이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1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2분기는 더 강해질 전망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저효과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제하고 이제 좀 품목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부 품목별로 여러 개 이렇게 뭐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이렇게 좀 보면 한 16개 품목의 수출 전망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뭐 석유 제품,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출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멀티플이 확장되어 있지만 지수가 급락하거나 이르지 않는 이유들이 이런 것들로 좀 설명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PER은 좀 과한 느낌은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단 말은 좀 그렇고요. 조정이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135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142조를 올해 135조가 계속 이제 가면서 더 올릴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내년의 어떤 실적치를 반영한 현재 주가 상승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올해 좀 힘들 거라고 좀 보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컨센서스 움직임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유가 왜냐면 한 섹터 안에서 종목별로 다 같이 컨센서스 방향이 쫙 우상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반도체 안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컨센서스는 하향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상향되고 있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고, 만약에 자동차로 봤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향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이 컨센서스의 움직임이 정체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실적 측면인 것인 거고,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수급이 보면은, 저 수급 누적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 초록색 선 있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이고, 외국인 빨간색, 기관 파란색, 전부 수급적으로 개인 외에는 사실 지금의 수급이 뭐 볼 게 없을 정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된 지수 관련 종목들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형주를 약간 기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수급 측면의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초대형주의 어떤 기업 공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고,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의 공급 증가라는 것이 코스피 전반에 어떤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면 뭐냐면 그러니까 2017년처럼 이렇게 쫙 우상향하거나 2010년 정도 같이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이때 분명히 실적 장세이지만 올해 유동성을 끝내고 앞으로 실적 장세로 더 한번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면 횡보나 하락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상승하든지 횡보하든지 하락하든지 요 세 개인데, 만약에 요쪽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요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우리 지수는 그렇다면은 일단 하락은 아닐 것 같고, 왜냐면 계속 실적은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아니라면 횡보하는 구간, 즉 이런 모습이 요때였습니다. 한 4, 5년 이랬죠. 박스피라고 했던. 근데 이런 구간으로 한동안은 좀 접어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내년으로 다가올수록 우상향의 모습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까, 이런 뭐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작년과 같은 이런 것들은 좀 흔하지 않은 장세이고 일반적인 장세처럼 생각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런 박스피가 왔다고 너무 그거 이렇게 우려하진 않아도 되는 것이, 요 당시 때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요 당시 때도 코스피는 정상적으로 지수의 어떤 방향과 종목의 어떤 상승과는 좀 무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작게 써놨는데, 상장사 1296개 중에 요 당시 때 한 897개가 상승이었습니다. 한 70% 정도가. 지수는 횡보했지만 종목은 상승했던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했지만, 복잡하게 한 것 같지만, 핵심은 과거처럼 이러한 모습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횡보하는 이런 혹은 모습들이 나온다면 이에 맞는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게 뭐냐면 좋은 회사를 찾는 것. 좋은 회사라고 하면 좋은 실적을 갖는 것. 그 좋은 실적을 가진 회사들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왜냐면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쌀 때 이익 실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가 만약에 횡보한다면 올랐다가 내려오고 한다면 수익 났다가 없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떤 전략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좋은 회사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 근데 최근에 회원분들이랑도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좋은 회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살 게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급하게 막 사고 이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올해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혹은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이익 실현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최근에
골프존이라는 회사, 골프존이라는 회사는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과거처럼 추세를 안 따르고 좀 일찍 매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적이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었던 것이고, 근데 다만 반대로 W 게임즈, 이 W 게임즈처럼 주가는 하락하지만 물량을 더 담았던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계속 유지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은 조금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쌀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상승하면 좀 이익 실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계속 어떤 종목이든 다 들고 가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번 연도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매일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회사가 쌀 때 사고, 좋은 회사가 비싸지면 판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또 귀결되네요, 결국엔.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좀 작년과 같은 생각만 좀 접는다면 지수가 횡보하더라도 크게 고민하지 말고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좀 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